안녕하십니까, 장욱합니다. 오늘은 과연 부산의 중심은 어디인가? 물론 누구라도 부산의 중심은 서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부산의 중심은 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발전의 상태에 따라서 부산의 중심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현재, 미래 부산의 중심 이동축이 어디로 변하는지를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려면은 부산의 중심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좀 알아야지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중심을 이동하는 쪽으로 돈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할 건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부산의 중심은 중구죠, 그죠? 중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구잖아요. 당연히 부산이 중심이라서 중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중구라고 이제 봐주죠. 그래서 강북동을 중심으로 자갈치, 그 다음 영도 이런 쪽이 아주 조그만 이제 처음에 조그만 한 요 정도 이제 부산항이 들어서면서 부산항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구 쪽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택이 들어서고 서구 쪽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죠. 동구 쪽에 이제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도심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70년대부터는 서면 쪽을 이제 개발하게 된 거죠. 서면 쪽으로 도심이 커지다 보니까 저 동래구 이쪽으로도 이제 다시 부산에 편입되고 하면서 부산이 이제 해운대구와 동래구 이렇게 사상구 쪽으로 커지게 된 거죠. 내륙지역으로. 내륙지역으로 커지다 보니까 부산의 중심은 당연히 서면을 지나지 않으면 부산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의 교통중심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서면이 막히면은 부산 전체 교통이 막힌다는 거죠. 부산 열십자 교통지가 이제 부산 서면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 이후로 부산은 전철이 들어서기 시작인 거죠. 한동안 서면과 강북동이 80년대까지만 해도 서면과 강북동이 중심이 되었는데 제가 과거에 친구는 대신동에 살고 저는 전포동에 살았기 때문에 강북동에서 한번 만나고 서면에서 안 만나고 하지만 나머지 친구들 보통 서면에서 주로 만났기 때문에 서면이 명실상부한 80년대는 부산의 중심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의 중심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80년대 부산에도 전철화 사업이 시작되면서 1호선이 노포역에서 하단까지 가는 1호선이 이제 깔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구를 지나 하단도 발전하게 되고 구양산이 이제 발전하게 되고 그 이후로 2호선이 들어서기 시작했죠. 2호선도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작동을 시작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일기 신도시인 해운대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신도시가 들어서자 보니까 아주 신도시의 삶이 아주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신도시가 발전하게 됐죠. 그리고 이기 신도시, 함행 신도시가 이제 다시 생기면서 함행 신도시도 그 이후로 2000년대 초반입니까? 중반쯤 이제 함행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1, 2 신도시는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다고 봅니다. 그 이후로 센텀이란 지역이 다시 재개발되면서 부산의 중심축이 한번 이동하기 전 이때까지는 도심 중심의 신도시였지만은 센텀은 상업 중심지에 개발이었기 때문에 부산 무역센터 백스코가 들어섬으로 해서 서울 강남에 서울 무역센터와 같은 부산의 백스코가 들어서면서 명실상부한 부산의 중심 강남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미래의
부산 강남은 우동이다 라고 제가 그때부터 주위 사람들한테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제가 첫 아파트를 구매한 지역도 우동의 현대아파트였습니다. 여기에 시립미술관역이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백스코역으로 바뀌었죠. 그죠? 옛날 구 시립미술관역이었죠. 여기가 시립미술관이 있어갖고 제 애들을 이제 시립미술관에 이제 그림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홈플러스 가면 도서관이 책 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거기 가서 책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해서 자라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센텀 지역이 개발됨으로 해서 부자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지금 현재는 부산의 중심이, 그래서 저는 서면과 백스코, 그 다음에 부산의 교통 중심지가 동래구가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은 센텀 지역과 서면 지역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평지가 넓고 전철이 복합 내륙 지역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전철역이 많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 중심지로서는 다시 동래구 쪽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부산의 중심축이 저는 서면, 백스코, 동래, 연산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동래가 이제 교대, 연산에서 사직동, 그죠? 이렇게 저는 평지가 넓은 지역이, 그러면은 이 세 지역이 중심이 됨으로써 각광을 받는 지역이 이 중심 안락동 지역, 그죠? 그 다음에 망미동 지역, 이 지역이 조금 더 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는 이렇게 부산의 중심축이 서면, 백스코, 연산, 교통, 연산 동네 이렇게 이제 세 축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럼 미래의 중심이 과연 여기서 멈출, 그대로 이렇게 고정이 될 건지 아니면 변할 건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죠. 저는 미래의 중심이 향후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 부산항 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북항 재개발이 성공함으로써 성공하게 되면은 다시 서면과 북항 지역 중심으로 다시 발전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다시 이쪽 지역으로 대거 이동을 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가 전철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북항을 중심으로 이렇게 삥 둘러싼 지역이 발전을 할 것인데 10년 후에는 교통이 조금 불편하다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교통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아무리 발전하게 되면 교통이 아무래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구를 지나서 이렇게 남구 쪽으로 연결되는 전철역이 이 우암동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영도로 가는 이 전철역이 하나 생겨야 뭔가 이 지역이 발전의 완성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부산의 중심 쪽이 이제 센텀에서는 조금 이동을 하겠죠. 근데 서면이란 지역은 어차피 중심축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든지 간에 서면이란 지역은 변함이 없을 거고, 동래구가 센텀 지역에서 이제 이쪽으로 조금 중심축 이동하겠죠. 그러면은 서면하고 이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이 성장하게 되면은 서구 쪽도 조금 더 발전할 거고, 그 다음에 송도 쪽 이 지역까지 같이 이제 등달아서 조금 더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럼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20년 후에는 북항 재개발이 성공하고 나면은 다시 서면 쪽에 이 가야역을 중심으로 철도 이게 기지창입니까 이거를, 이게 이제 뜯겨 나가겠죠. 그죠? 이게 이제 없어지면서 여기가 엄청난 정비 사업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서면 쪽이 가야, 당감, 가야, 그 다음에 이런 개검 이런 지역이 한번 성장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20년 후에는 그러면은 부산의 중심축이 다시 이쪽으로 다시 이제 북항, 서면, 당감 이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그 이후로 어디로 갈 것이냐를 이제 예측해 본다면은 저는 북구 쪽으로 가려 봅니다. 북구 쪽으로. 이 이제 북구 쪽이 이
공업지대가 첨단 공업지대가 들어서야죠. 여기가 첨단 공업지대가 들어서 가지고 IT 산업들이 발전함으로써 첨단 로봇 다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북구 쪽이 발전하게 되면 이 주변으로 주거지가 형성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서면과 북구를 연결하는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중심선이 개발됨으로써 나머지 지역은 조금 쇠락의 길을 걸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아남는 지역은 연제구, 그 다음에 센텀, 동구, 중구, 진구, 북구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부산이 확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여기 명지 엘코데타 시티는 조금 별개의 지역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 맞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을 때는 제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려봤을 때는 이렇게 부산의 중심지가 다시 북항, 진구, 구포 쪽으로 세 번에 연달아서 이제 3차 계획이 3차 발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부산이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는데 첫째는 저는 부산이 일자리라 생각합니다. 일자리 빨리 자꾸 우리 관광 서비스 산업만 부산은 자꾸 발전시키는데 서비스 산업에 일자리에 젊은 사람들이 서비스 산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받는 월급 수준이 한 2,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서비스 산업은. 그런데 IT 첨단 산업 쪽은 한 4, 500 정도 됩니다. 4, 500. 그래서 고급 인력을 키울 수 있는 IT 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첨단 산업 쪽으로 4차 산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은 계속해서 서비스 산업 그리고 부동산 개발에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젊은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간다면은 이런 것도 부산에서는 발전이 조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산업만 가지고 부산이 발전할 수 있겠다는 것은 저는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세계가 이제 전부 다 단일 국가가 됨으로써 꼭 부산에 이게 와서 우리가 관광산업이 성공하겠느냐 사시사철 뭐 해변을 누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 지역이 계속해서 이 관광산업으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게 뭐 먹힐지 몰라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부산이 과연 관광산업으로 먹힐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다가 뭐 놀이공원을 짓더라도 짓지 부산에 안 짓는단 말입니다. 부산 놀이공원 크게 해놨다고 해서 그냥 부산까지 와서 놀이공원을 가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좀 크게 좀 큰 사업을 자잘한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 해변가 주변으로 너무 난개발을 많이 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업지 지역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만 계속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러면은 이게 밀집화돼 버리면은 해변 라인도 죽고 교통도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발전이 할 수 없겠죠. 우리가 해변은 아주 평온한 풍경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많고 복잡해 버리면은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저는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잠깐 와서 뭐 한번 보고 갈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단지를 키우려면은 이 무분별한 이거 고층 빌딩을 이제 해변 라인 쪽에는 좀 안 했으면 저는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고층의 빌딩을 남발해 버리면은 바다 라인도 죽고 해서 저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니까 부산을 걱정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이 과연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부산은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서비스 산업만 남아있는 아주 하급직 서비스 인력만 남아있는 이제 지역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 줬으면 하는, 부산시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법으로 부산을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